미용사의 삶, 오늘의 주인공 샵 가능헤어의 예나 원장님. 미용 국가 자격증, 미용 피부 자격증,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엄청 자격증이 많은데 미용이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는 것이 또 어떤 이점이 있나요? 대부분 저한테 자격증 왜 이렇게 많이 땄어? 라고 하는데요. 고객님들이랑 상담할 때나 제가 아는 것들이 조금 많을수록 고객님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때나 시술적으로 응용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자격증 있으세요? 이용사였는데요. 사실 제가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남자 머리를 내가 많이 자르니까 내가 이용사도 금방 딸 수 있겠다 했는데 그때는 석사 논문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논문 쓰고 일 다니면서 이용사를 준비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 마지막으로 원패스의 시험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자격증 안 땁니다. 속상해서요. 필긴 당연히 붙었는데 실기 때 그 면도하고 막 크레졸 용액에 소독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게 미용사보다 이용사가 더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이용사 이제 분들이 최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용업 하시는 분들은 다 장인이시더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정도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정말 장난 아니다. 원장님 오늘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잠깐 매장에 들렸다가 업무 잠깐 보고 그리고 학교로 다시 이제 강의를 한번 가야 됩니다. 학교는 언제부터 가셨어요? 제가 이제 3년차 된 것 같아요. 1인 샵을 2년 했고요. 여기가 이제 확장 이전한 지 1년이니까 총 3년차 때부터 갔고 좀 쉽진 않았어요. 여기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학교를 가려니까. 근데 저희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잘 믿고 다들 다녀왔습니다. 1인 샵 운영하다가 확장 이전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1인 샵 운영한 생각도 없었어요. 인천에 내려온 것 자체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인천행을 결심을 하게 됐고 일을 하면서 그 석박사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과정과 이 출장과 이런 게 이렇게 맞물렸는데 매장에서 아무래도 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해도 모두가 이해는 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가게를 차려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작업실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게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아플 때 한두 달치 예약이 꽉 차 있었거든요. 당장의 그 압박감이 내가 오늘 아프면 내일 아프면 이 예약의 한두 달치를 취소하거나 밀리잖아요. 이게 되게 큰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의지할 수 있는 팀원, 의지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무리해서 확장 이전을 했어요. 미용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어떤 계기로 미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 거. 친구가 같이 하자 그래서 갔는데 제가 더 좋아하고 그 친구는 미용 그만뒀어요.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전 서서 일하는 게 더 좋거든요. 좀 문제인 거는 미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질리지가 않아요. 벅차요. 막 뭘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시간이 없어서 좀 벅차요. 주변의 반응이라던가 부모님의 반응이라던가. 맞아. 저는 아버지가 반대하셨었어요. 그때 당시 환경이 미용이 인식이 좋지가 않았었어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미용사가 꿈이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좀 지지해 주셔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미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원장님이랑 같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4년이고요. 여기 매장 만들어진 거랑 제 일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멤버네요. 맞아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 떠났고요. 이제 저 혼자 남았네요. 범쌤에게 원장님이란? 물주죠. 장난이고요. 어쩔 때는 원장님이면서 어쩔 때는 서로 상호간에 의지를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떠났기 때문에 굳건히 뭔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저인 것 같고요. 이제 원장님도 같이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맞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늘 희망했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샵이랑 차별점이 있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인천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 같은 데 행사를 나가는 건 참 드문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진짜 달에 적게는 3번, 많게는 거의 한 7, 8번은 나갈 정도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봉사도 저희가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나누는 거라든지 그런 활동이 참 많은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장을 닫고 행사를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너무 쉽지 않죠. 이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미용인들한테 조금은 누가 갇혀있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쁘게 꾸며놓고 예쁜 공간 안에 새처럼 갇혀있다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막상 저도 여기 있다가 외부로 나가면 좀 숨 쉬는 기분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요.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놀러 나갑니다. 원장님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세요? 제가 한 머리를 고객님이 만족했을 때랑 저는 그 자기 만족도가 좀 높아서요. 저희 매장에 오는 고객님들한테 제가 맨날 말하는데 고객님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나가신다. 그래서 제가 더 막 성심성의껏 좀 봐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고 그걸 만족해하는 고객님까지를 봤을 때 좋고요. 외부 현장에 나갔을 때나 어떤 것들을 할 때조차도 그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만들어내는 그 안에서 과정과 결과로 찍혀냈을 때 그 모습이 좀 희열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로. 아니 그러다 어깨 또 나가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메인 시술만 하고 빠지잖아요. 고객님은 떠나는 순간 내가 지능 아파트로 찾아갈 거야. 아니 고객님이 원장님 어깨를 아픈 것도 알고 원장님은 또 고객님 어디 사시는지도 안 해요. 제 단골 고객님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1인 샵 때부터 오신 단골 고객님들은 디자이너 때나 이럴 때니까 거의 횟수를 6년 차 하세요. 막 챙겨주시고요. 네, 많이 친합니다. 매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저희 매장 분위기는 다른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여기는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다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생동감이 좀 넘치고 뭔가 활력 있는 느낌? 그 에너지를 좀 받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예나 원장님 만나고 가면 뭐 우리 범쌤 만나고 가면 힘을 좀 얻는다, 즐거움을 좀 얻고 간다라고도 하시고요. 1인 샵 때도 제가 이렇게 예나 원장님이 매장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인턴 때 왕따를 당했던 게 있었어요. 중형샵이었었는데 텃세라고 하죠, 일명. 그러니까 인턴 방도 초대가 되지 않고 배제당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나중에 봤는데 그런 암묵적인 그게 있었어요.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루에 한 번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성 그 야간 빈뇨증 같은 게 그때 당시 좀 생겼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우연히 들었어요. 그 저를 주도적으로 조금 그렇게 텃세를 부리던 언니가 가정학대를 당했는데 제가 웃는 게 너무 밝아 보이는 게 좀 보기 싫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미용실의 문화나 저희 매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바꿔간 것 같아요. 밝은 이미지와 이런 즐거운 환경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요. 미용은 일이 힘들잖아요. 몸이 힘든 직업이라서 일은 힘들되 사람이 힘들지 말자. 힘든 일이 적응이 되면 즐기게 되거든요. 이제 학교로 가시는 거죠? 네, 이제 학교 갑니다. 보통 미용사라고 하면은 딱 그냥 미용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무궁무진하다 생각해요. 지금도 계속 늘려가는 중인데요. 처음에는 미용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수님을 할 거야. 이런 게 꿈이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석사까지 가보니까 어떤 교수가 되겠다는 게 좀 더 있었고요. 이렇게 교수를 또 하기 시작하고 또 저는 현장을 또 나갔으니까 패션 모델을 이제 이렇게 헤어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것도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뷰티 크리에이티브 같이 콘텐츠 만드는 사람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 원하면 해외로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미용이라는 거는 어디든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요. 너무 무궁무진하다 생각해요. 오일 폴리시 오일. 근데 이거 손에 발라? 아니요, 머리 발라. 헤어 오일. 오늘은 어떤 수업해요? 프로필 촬영할 때 되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조금 하고자 해요. 3초 컷 이런 느낌으로 대부분 2-30분 안에 만들지만 저희는 한 10분, 5분 컷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특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시작할까요? 예나 교수님의 특강이 시작되었다. 또 웨이브를 넣다 보면은 다들 경험해봤겠지만 여기가 자꾸 휘어. 뭔지 알지?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세로로 빼라고 맨날 얘기해주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보는 작업을 할게요. 네. 옆쪽에다가 제가 준비해놔서 옆쪽으로 시연할게요. 수분 에센스나 뭐 이런 제품들 활용해서
한번 뿌려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에 걸쳐지는 거냐 C컬이냐부터 설정을 하는 거야. 밑에가 되게 세게 걸리지? 그러니까 밑에는 항상 느슨하게. 은지 교수님한테 계속 피드백 받아? 네. 근데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람한테 하는 걸 찍어서 보내줄게. 너네 왜? 왜? 수고했어요. 예나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세요? 예나 교수님이요? 진짜 완전 워커홀릭. 일에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저희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살면서 귀인을 만나기 참 어렵다고 느끼는데 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제가 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저의 우상? 제가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그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행사도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나가실 때 모집하는 것들은 진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오, 이제 앞으로 꿈이 있다면 네, 일단은 샵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나중에 조금 안정되면은 이제 현장 전문으로 하는 헤어 메이크업 팀을 만들어서 나중에 회사까지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 집중력 무슨 일이에요? 애들이 현장에서 저런 거를 이제 직접 부딪히니까 그 필요성을 좀 알아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도 오히려 저렇게 눈 초롱초롱 뜨고 봐주면 훨씬 신나서 떠드니까 에너지 다 쓰고 가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지금 제가 해온 이 미용은 늘 해오던 거, 그리고 익숙한 거, 그리고 익숙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더 이상의 흥미를 주진 못하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찾아내는 게 저한테는 흥미가 있고 뭔가 더 그거가 막 궁금하고요. 예측 가능한 거 말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게 막 잠을 잘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이걸 하고 싶다 이러면 밤에 잠을 못 잤고요. 사실 지금도 내가 이걸 또 새로 할 수 있어? 또 이런 생각이 들면요. 잠을 잘 못 자고 검색을 막 하고요. 자료를 만들고 좀 이런 거에 좀 미친 것 같아요. 아, 봉사활동은 언제 주로 나가세요? 저희 매장 휴무가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매달 화요일에 첫째 주나 마지막 주에 이제 병원이랑 소통을 하거나 이제 병원이 아닌 요양원을 갈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데서 소통을 해서 가능한 시간대로 이제 같이 갑니다.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커트를 막 배워야 할 때나 이럴 때 지적장애인 분들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해드리고 나서 그들이 되게 해맑게 웃고 감사합니다 해주는 그거에 되게 많이 좀 여운을 받았고 저 선교활동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미용을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예나 원장님. 활동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더 잘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활동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 보통 또 학교 갔다가 매장으로 복귀를 또 하시네요. 보통 학교 갔다가 매장 와서 9시까지 일하고 가요. 앞으로 교수로서 또 미용실 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제 외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저희 매장 식구들도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다 좀 같이 멋진 곳에 올라가서 행사하는 이런 게 좀 더 목표에 있습니다. SNS, 뭐 인스타 이런데 웹 잡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헤매랑 패션 브랜드들을 좀 소개하는 웹 매거진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은 것도 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저는 좀 늦은 것 같다, 늦은 때인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제일 속상해요. 물론 저는 미용을 일찍 시작했지만 헤어를 오래 하다가 메이크업을 지금 시작한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은 항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든 절대 늦은 게 아니고 항상 지금 시작할 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거, 그리고 하다 보면 즐기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미용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샵가능 헤어의 예나 원장님. 원장님의 미래 매 순간이 커리어 하이이길 미엘 프로페셔널이 응원하겠습니다.